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1차 방정식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소단원 학습 점검 문제를 통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가 다음 방정식에서 밑줄 친 항을 이항하시오 라는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서서 1차 방정식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 이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살펴본 바가 있었죠. 자, 그 방법에 따라서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원리를 하나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자, 우리가 이 방정식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푼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 양변에 이 플러스 1을 없애주려면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죠. 양변에. 자, 그러면은 이 아이랑 이 아이는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 이 마이너스 1만 살아남죠. 그러면 2x는 4. 그래서 x는 2. 이런 방식으로 1차 방정식을 푸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죠.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 이 밑줄 그은 항을 반대쪽으로 옮기면은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밑줄 그은 항을 이항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항을 할 때 부호가 바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2번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을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2x 마이너스 x는 2.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항을 2번 진행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무엇부터 해볼까요? 상수항 아니면 일창? 네, 상수항 먼저 해보죠. 자, 상수항. 자, 우리가 주목해볼까요? 자, 상수항 플러스 3을 좌변에 있는 플러스 3을 우변으로 이항을 시키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항을 시키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플러스 3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 4x, 우변에 있는 4x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좌변으로 가면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x가 되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좌변은 5x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 이항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항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은 교과서 98쪽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풀어보기 바래요. 자, 이번 문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보기 중에서 1차 방정식을 모두 고르시오. 자, 1차 방정식이 무엇이에요? 라고 묻는 거죠. 이걸 바르게 알고 있느냐. 자, 1차 방정식이란 1차 식은 0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에서는 미지수가 1개인 1차 방정식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 미지수가 2개 이상인 1차 방정식도 다루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자, 뭐 원리는 비슷합니다. 1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미지수에 대해 차수가 몇 차냐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기억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좌변에. 자, 우리가 좌변에 이게 x가 1차항이죠. 그죠? 그러면 1차항 개수, 그 다음에 최고차항은 그러면 몇 차예요? 1차죠. 왜? 나머지 2차, 3차 등등 2차항 이상은 전부 다 개수가 0이죠. 0 곱하기 x제곱은 0이잖아요. 예를 들면 0 곱하기 x세제곱은 0. 그지? 그래서 이 아이는 1차식이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1차식은 0꼴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x 더하기 2 마이너스 14는 0. 그러면 x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죠. 자, x 마이너스 12는 0.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ax 플러스 b꼴이죠. 1차식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자, ax 플러스 b꼴에 0이고 a가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12가 되죠. 1은 0이 아니잖아. 자, 그래서 얘는 1차식은 0꼴 맞네. 그래서 기억은 1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그러면 니은은 1차 방정식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 좌변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우변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변은 2x-6이죠. 자, 그러면은 0은 마이너스 10이네요. 자, 얘는 항상 성립하지 않는 등식이죠. 그래서 얘는 1차 방정식이 되지 않습니다. 디귿은 여기 최고차항이 2차항이죠. 왜? 2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차식은 0꼴입니다. 그러므로 얘는 1차 방정식이 되지 않습니다. 니을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정리를 해보는데 일단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없어지죠. 그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은 0. 그러면 얘는 1차식이 맞죠. 그러니까 얘도 1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1차 방정인 것은 기역과 니을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방정식의 뜻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만약 1차 방정식을 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교과서 해당되는 내용을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번 문제. 다음 1차 방정식을 푸세요. 자, 1차 방정식을 아까 시범적으로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등식의 성질이나 이항을 이용해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다는 점을 알겠죠. 자, 1번을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1번은 이항을 두 번을 하셔야 되죠. 자, 이항을 두 번 하면은, 자, 4x, 자, 지금 이 밑줄근항 이항하면 마이너스 3x가 되죠. 자, 여기 밑줄근항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9 더하기 2가 되죠. 자, 마이너스 2를 반대쪽으로 이항하면은 플러스 2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 x는 어떻게 된다? x는 마이너스 7이죠. 자, 이렇게 1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는 7이 1차 방정식 해가 되네요. 자, 2번도 우리 한번 풀어볼까요? 자, 2번은 일단 좌변에 있는 괄호를 먼저 풀어봅시다. 6x 더하기 15죠. 여기는 9x 더하기 30이죠. 그러면 이제 1번과 같이 이제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9x를 이항하면 6x-9x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15를 반대쪽으로, 즉 우변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15가 되죠.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x, 여기는 15.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복잡한 1차 방정식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리 3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3번 문제 우리가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이 소수의 개수를 그대로 두고 풀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여기서는 모든 항의 개수를 정수개수로 만들어서 풀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10을 곱해도 등식은 성립하죠.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양변에 10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을 곱할 때 조심해서 곱하도록 하면 특히 이 항을 그냥 2라고 쓰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자, 여기 3x-7 여기는 마이너스 15x 더하기 20. 자, 그러면 또
요 1번과 같은 형태의 방정식이 나오네요. 그러면 3x 더하기 15x. 자, 이렇게 이항을 하면 되고, 여기도 20 더하기 7. 이렇게 이항하면 되죠. 그러면 18x는 27. 따라서 x는 2분의 3. 산수를 잘했더니 이렇게 양변에 18 나눠서 x는 뭐꼴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번에 4번 문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4번 문제는 자, 분모에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5하고 2가 있죠. 자, 그러면 5하고 2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 개수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양변에 5와 2의 최소 공배수인 10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2, 4x 플러스 3, 여긴 5, x 마이너스 1. 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여기서, 괄호를 두 번 푸셔야 됩니다. 주의 집중을 잘 해서 풀어보면은, 여기 분배법칙을 이용하면은, 8x 플러스 6이 되죠. 계산 잘했더니, 여기는 5x 마이너스 5. 자, 그러면 아까 풀었던 거랑 똑같죠? 이 1번하고, 여기 1번 같은 식이 자주 나오네. 여기 밑줄근항이 하면 8x 5x, 여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3x는 마이너스 11,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1이 됩니다. 이렇게 1차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4번, 5번, 6번 문장제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도연인의 반 학생은 모두 31명이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5명이 더 많습니다. 도연인의 반 여학생의 수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뭐예요? 도연인의 반 여학생 수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우리 읽어봅시다. 남학생의 수랑 여학생의 수의 관계. 그 다음에 도연인의 반 학생이 모두 31명이다. 자, 31명에서 끊어서 읽어서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도연인의 반 여학생의 수를 내가 x라고 한번 더 볼까요? 그러면은 남학생의 수는 x 플러스 5가 돼야겠죠. 그죠? 얘랑 얘를 합한 게 어떻게 된다? 31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풀이를 쓰러 한번 가볼게요. 자, 기억. 도현인의 반 여학생의 수를 x라 하자. 그러면 이제 남학생의 수는 여학생의 수 플러스 5이므로 이때 남학생의 수는 x 더하기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x 더하기 5는 31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풀어볼게요. 자, 요거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2x 더하기 5는 31. 자, 그러면 2x는 26. 그래서 x는 13이죠. 따라서 x를 내가 뭐라고 뒀죠? 도연인의 반 여학생 수를 x라고 뒀잖아요. 그래요. 자, 그래서 도연인의 반 여학생 수는 13명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5번, 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5번. 어떤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3cm 줄이고 세로의 길이를 2배로 늘렸다. 그랬더니 둘레의 길이가 54cm가 되었대요. 근데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거죠.
네.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그림을 하나 그려서 문제를 이해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자, 원래 이런 애였어요. 자, 이런 애 여기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길이가 같고 이런 정사각형입니다. 자, 여기서 이 정사각형을 늘리고 줄이고 해가지고 새로운 도형을 또 만드셨네요. 자, 그러면 이 새로운 도형을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런 도형이 됐다고 해봅시다. 자, 이런 도형이 됐다고 해보면은 자, 여기 x-3이 되죠. 여기는 2x가 되죠.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는 x-3 더하기 2x 더하기 x-3 더하기 2x. 자, 그러면 6x-6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기억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 하자. 이때 새로운 도형, 이거의 직사각형이 되겠죠. 길이는 x-3,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2x. 이때 둘레의 길이는 x-3 더하기 2x 더하기 x-3 더하기 2x 6x-6. 따라서 방정식을 세우면 6x-6은 54. 그렇죠. 위의 방정식을 풀면 실제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6x-6은 54. 그러면 하나 이항하면 60, 따라서 x는 10. 그래서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예요? 따라서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0cm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cm. 그러면 이 구한 애가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기 이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10이라고 해봅시다. 10. 그러면 여기 10이고 여기 10이고 그러면 20이제. 여기 20, 여기 7. 그럼 여기 20, 여기 7.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54가 맞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거는 구한 해는 문제의 뜻에 맞는다고 확인이 되었죠. 자, 이와 같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전형적인 속력에 대한 문제이죠. 이제 속력하면은 시간분의 거리, 이거를 반드시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꼭꼭 외우셔야 돼요. 아니요,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이건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윤희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시속 14km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시속 4km로 걸어가는 것보다 30분 빨리 도착한다고 한다. 윤희네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얼마인지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잘 읽어봅시다. 자, 일단 방법이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방법 1이라고 합시다. 방법 1번. 자, 시속 14km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은 두 번째. 방법 2. 시속 4km로 걸어가는 것보다 얼마? 30분 빨리 도착.
그러면 30분 빨리면 2분의 1시간이라는 얘기잖아. 그래.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방법이라고 차관점 하나 생각을 해줍시다. 차관점 방법 1, 방법 2에서 이동 거리는 같다는 거지. 자, 이걸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리에 대해서 거리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윤희네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 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거리는 같다는 얘기지. 맞지? 자, 그러면 우리 걸린 소요시간에 대한 소요시간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고, 여기도 소요시간 나올 거 아니가. 그치? 이 소요시간과 이 소요시간의 차이가 30분이 난다라는 얘기지. 그치?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세모에서 동그라미 빼면은 이 30분, 즉 2분의 1시간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 사실을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표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 표를 쭉 그려서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는 표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방법 1. 자전거. 방법 2. 도보. 걸어서. 그지? 이때 속력은 어떻게 돼요? 자, 속력은 지금 14km/h. 얘는 4km/h. 자전거 얘는 좀 천천히 가네. 그지? 어쨌거나 거리는 Lkm라고 내가 둘게요. 얘도 Lkm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중요하죠. 그죠? 시간은 L 나누기 14가 되죠. 얘는 L 나누기 4 hour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또 주목을 해보죠. 자, 이거의 시간적인 차가 시간의 차가 2분의 1시간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자, 이제 식세울 준비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서술을 한번 해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죠. 자, 기억번 윤희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L이라 하자. 이때 자전거로 이동하면 소요되는 시간은 자 14분의 L 시간이죠. 그 다음에 도보로 이동하면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예요? 걸린 시간이 얼마냐? 4분의 Lkm라는 거죠. 그리고 두 방법에 대한 소요시간 차는 30분 2분의 1시간이므로 자, 관계식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4분의 L-14분의 L은 2분의 1.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니은 위의 방정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위의 방정식을 한번 풀어봅니다. 자, 일단 양변에 4와 18의 최소 공배수 얼마예요? 28이죠. 그러면 28 이렇게 계산해 볼까요?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여기 7L, 여기는 2L, 여기는 14죠. 따라서 5L은 14. 따라서 L은 5분의 14가 됩니다.
따라서 윤희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5분의 14km예요. 자, 그래서 5분의 14km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소라는 학습점검 문제들을 다양하게 풀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중단원 연습 문제도 풀어보면서 조금 더 다양한 문제 해결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